연준 또 금리 동결, 트럼프 아저씨 압박도 소용없다. 2026년 1월 30일 발행, 오프닝 파월 대 트럼프 금리 전쟁의 서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 세계 경제가 떠들썩한 이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패드가 또 한 번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야 금리 좀 내려, 내가 너네보다 금리를 더 잘 안다고 라며 목청껏 외쳤는데도 말이죠. 1월 2829일 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 75%로 동결 G- 누주했어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번이나 금리를 0.25%포인트씩 뚝뚝 떨어뜨렸는데 이번엔 잠깐 여기서 멈춰 라고 외친 거죠. 근데 왜 금리를 동결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모든 걸 유닉 스타일로 완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기초상식 FOMC가 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FOMC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FOMC FEDRAL 오펀 마켓 커미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로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KB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돈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1년에 8번 정기회의를 열어 NEWS SPAC 이번엔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그냥 둘까 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이번 회의 하이라이트 동결이요. 자, 이번 1월 FOMC 회의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금리는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걱정돼서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동결을 결정 NGONEWS 했어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지난해 9월 이후 정책금리를 총 75bp 베이시스 포인트 0.75%포인트 인하하여 중립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 진입했다. EBN, 즉 우리 이미 충분히 금리 내렸어요. 이제 좀 쉬면서 지켜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투표 결과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재미있는 건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투표권을 가진 전체 12명 위원 중 10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지만 스티븐 마이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두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 EBN했어요. 특히 이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 EBN되는 인물들이에요. 마이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고 월러는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고려 중인 4명 중 1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영향력이 살짝은 있었다는 뜻. 하지만 파월 의장과 대다수 위원들은 안 돼요. 우리 독립적이에요 라며 꿋꿋하게 동결을 밀어붙였어요. 왜 금리를 동결했을까? 3가지 이유. 1.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아요.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견실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SMARTFN, 물가가 아직도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상태라는 거죠.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으니까 일단 멈춰 를 외친 거예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판단 EBN도 있었어요.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여러 나라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했거든요.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게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준 입장에선 이거 지켜봐야 해 라고 생각한 거죠. 3임이 충분히 내렸어요. 파월 의장은 지난 3차례 회의에서 총 75bp 인하한 이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최대 고용과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EBN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미 금리 많이 내렸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트럼프 vs 파월 팽팽한 줄다리기.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드라마틱한 배경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갈등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연준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내가 그들보다 금리에 대해 더 잘 알고 그 결정을 주로 내리는 사람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G- 와, 자신감 넘치시네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 NGONEWS 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거죠. 실제로 파월 의장은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NGONEWS,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 유지.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0.50%과 미국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 비행하게 됐어요. 한국은행은 2026년 첫 번째 통화정책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다섯 번째 연속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 TRADING, ECON, OMICS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결, 한국도 동결, 두 나라 모두 일단 지켜보자. 모두에 들어간 거예요. 환율에는 어떤 영향? 금리차가 유지된다는 건 당분간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에요.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그 통화의 수요도 줄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수요를 낮출 수 있거든요. TOSSBANK.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으니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행의 고민.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지정학적 위험, 자본 유출 압력,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함을 강조 TRADING, ECON, OMICS 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겠죠. 반대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요. 그럼 내수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고요. 결국 한국은행도 일단 지켜보자. 모드를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 금리는 언제 움직일까? 다음 FOMC 일정. 2026년 기준금리 발표는 한국 시각으로 1월 29일, 3월 19일, 4월 30일, 6월 18일, 7월 30일, 9월 17일, 10월 29일, 12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 TOSSBANK예요. 특히 3월, 6월, 9월, 12월 회의가 끝난 뒤에는 경제전망 요약 SEP도 함께 발표. TOSSBANK 되니까 이때가 특히 중요해요. 연준의 향후 계획.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2026년에는 단 한 번에 25bp 인하만을 신호 TRADING, ECON, OMICS 했어요. 즉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만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파월 의장은 향후 데이터, 전망 변화, 위험 균형에 따라 추가 정책 조정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통화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가 아니며 회의마다 판단해 나갈 것 EBN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데이터 보면서 천천히 결정할게요. 라는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관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플레이션이에요. 연준은 2026년 PCE 인플레이션을 2.4%로 예상 TRADING, ECON, OMICS 하고 있어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된다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다시 오른다면 금리 동결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용어 정리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용어들. 기준금리 페더럴 펀즈 레이트.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정책금리예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본 금리이기도 하고요. 이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요. BP 베이시스 포인트 0.01%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25bp는 0.25%포인트, 75bp는 0.75%포인트예요. 금융권에서 자주 쓰는 단위랍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에요.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었는데 1,100원이 되면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매파 vs 비둘기파. 매파 호크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금리를 올리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대로 비둘기파 더브는 경기와 고용을 더 중요하게 보고 금리를 낮추거나 완화적인 정책을 선호. TOSSBANK예요. 점도표 다트 플라트. FOMC 위원들이 익명으로 향후 기준금리의 전망치를 제시한 표 KB예요. 각 위원이 생각하는 적정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죠. 이걸 보면 연준의 미래 금리 방향을 짐작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 금리가 동결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대출 이자가 싸지진 않는구나 하는 뜻이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한테는 거래가 활발해지진 않겠구나 하는 뜻이. 대출 이자.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당분간 이자 부담이 그대로 유지돼요. 새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줘요. 금리가 오르는 것보단 낫지만
내리는 것보단 아쉽죠. 특히 기술주들은 금리가 낮을 때 더 잘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금리 동결이 길어지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예금 금리도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둔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이자를 그럭저럭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뜻이에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 중앙은행 ECB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럽도 신중한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고민이 많죠. 일본은 역사적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 약세 압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숫자로 보는 이번 결정, 현재 미국 기준금리 3.503, 75%, 현재 한국 기준금리 2.50%,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 상단 기준, 지난해 금리 인하 횟수 3회각 0.25%p씩, 올해 예상 금리 인하 1회 0.25%p, 동결에 찬성한 위원 10명, 인하를 원한 위원 2명. 에필로그. 그래서 결론은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일단 멈춰.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잡힐 때까지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고 일부 위원들은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연준은 독립성을 지키며 신중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급격한 환율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인플레이션 지표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요. 마무리하며, 경제 뉴스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준의 금리 결정, 환율 변동, 수입물가 변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FOMC는 3월 19일 한국 시각 새벽이에요. 그때 또 만나요. 핵심 요약. 연준 기준금리 3.503, 75% 동결 결정. 인플레이션 우려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주요 원인.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의 독립성 지켜. 한미 금리차 1.25%p 유지. 2026년 금리 인하는 1회 정도만 예상. 다음 주목할 점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제 데이터.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